영화로 본 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을 영화를 통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초월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 감독들의 섬세한 시선과 만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독창적인 의미와 깊이 있는 메시지들은 무엇인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작 소설의 본질적인 매력과 작가 에밀리 브론테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이자 브론테 자매 중 한 명으로 그녀의 유일한 장편 소설인 폭풍의 언덕은 1847년 앨리스 벨이라는 필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당시에는 그 충격적인 내용과 당시 사회의 도덕적 관념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인물 묘사로 인해 비판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과 형식은 당대 독자들에게 큰 당혹감을 안겨주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깊은 통찰력과 시대를 앞서간 예술성, 그리고 인간 본연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솔직함이 재평가되며 영문학사에서 불후의 명작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광활하고 황량한 요크셔 황무지를 배경으로 캐서린 언쇼와 히스클리프라는 두 주인공의 운명적인 사랑과 증오, 복수,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파괴적인 열정을 장엄하게 그려냅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계급 사회가 부과하는 제약과 인간 본연의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얽히고 설키며 결국은 비극으로 치닫는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깊은 감정적 동요와 함께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뇌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황무지에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는 자연처럼 인물들 역시 그들의 감정과 욕망 앞에서 전혀 타협하지 않는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파멸을 아우르는 웅장한 대서사시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합니다. 이러한 원작의 강렬한 서사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메시지는 수많은 영화 감독들에게 창조적인 영감을 주었으면 각자의 독특한 시선으로 폭풍의 언덕을 스크린에 옮기는 대담한 시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원작이 어떻게 다양한 영화적 재해석을 거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왔는지 주요 영화들을 중심으로 그 특징과 의미를 더욱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1939년에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연출한 폭풍의 언덕은 할리우드 고전 로맨스 영화의 대명사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제작되었으며 당시 할리우드의 뛰어난 제작 기술과 웅장하고 아름다운 미장센 속에서 메르 오베른과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역을 맡아 혼신의 열연을 펼쳤습니다. 이 버전은 원작의 방대한 서사 중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격정적이고 비극적인 사랑에 압도적으로 초점을 맞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오랜 여운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로렌스 올리비에가 연기한 히스클리프는 거칠고 복수심에 불타면서도 캐서린에 대한 순정적인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었죠. 이 작품은 2007년에는 미국 국립영화등기부에 등재될 만큼 작품성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폭풍의 언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원작의 파괴적인 복수극보다는 아름다운 비련의 로맨스에 더 큰 비중을 두어 당시 시대적 감성에 완벽하게 부합하며 대중적인 흥행과 비평적인 성공을 동시에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영화는 원작의 핵심적인 감정선을 유지하면서도 할리우드 특유의 낭만적인 색채를 더해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 로맨스의 교과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음으로 1988년 일본에서 요시다 요시시게 감독이 연출한 폭풍의 언덕은 원작의 무대를 일본으로 과감하게 옮겨와 지극히 동양적인 색채와 함께 색다른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츠다 유사쿠와 다나카 유코가 주연을 맡았으며 1988년 칸 영화제 경쟁작으로 당당히 출품될 정도로 평단과 대중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섬세하면서도 탄미주의적인 영상미와 독특한 미학적 연출로 주목받았으나 일부 비평가들로부터는 다소 늘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작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일본 특유의 미학적 감각과 전통적인 정서로 재해석하려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엿보이는 작품으로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여 고전 서사를 풀어가는 흥미롭고 대담한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양적인 정서와 서양 고전의 만남이 만들어낸 독특하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원작의 보편적인 주제를 일본 고유의 문화적 맥락 속에 녹여내며 고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1992년 피터 코스민스키 감독이 연출한 폭풍의 언덕은 랄프 파인즈와 줄리엣 비노쉬를 주연으로 내세워 원작에 대한 충실한 재현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앤 데블린이 각본을 맡아 원작의 복잡한 인물관계와 섬세한 심리 묘사를 스크린에 충실히 담아냈습니다. 이 버전은 원작의 방대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면서도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을 통해 인물들의 내면적 갈등과 복잡다단한 감정을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랄프 파인즈가 연기한 히스클리프는 이전 버전들과는 또 다른 더욱 거칠고 고뇌하며 파멸로 치닫는 인간의 모습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줄리엣 비노시가 연기한 캐서린 역시 격정적인 사랑과 현실적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인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영화는 원작의 문학적인 깊이와 비극적인 운명을 영상으로 가장 균형 있게 옮기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원작 팬들에게도 높은 만족감을 선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안드레아 아놀드 감독이 연출한 폭풍의 언덕은 가장 파격적이고 현대적인 재해석으로 광범위하게 평가받습니다. 영국에서 제작된 이 영화는 2011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촬영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일찌감치 인정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관습적인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 히스클리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특히 깊이 있는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히스클리프 역의 다인종 배우를 캐스팅하여 원작에는 명시적으로 없던 인종 문제에 대한 은유적이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설정은 영화의 새로운 차원의 깊이를 더하며 원작의 계급 문제를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을 넘어 인종차별 문제로 확장 해석하는 대담한 시도를 보여줍니다. 감독은 원작의 어둡고 비극적인 분위기를 더욱 극단적으로 강조하며 황량한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인물들의 원초적인 욕망과 폭력성을 그 어떤 필터링 없이 날 것 그대로 그려냅니다. 이 영화는 전통적인 로맨스의 틀을 깨고 인간 본연의 야만성과 계급사회, 그리고 인종적 편견의 모순에 날카롭게 집중하여 폭풍의 언덕을 현대적인 사회, 비판적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들과는 확연히 다른 시각과 접근 방식을 통해 고전의 현대적 유효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화들은 각기 다른 감독들의 독창적인 해석과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반영하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939년 버전이 고전적인 로맨스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면 2011년 버전은 원작의 어둡고 본질적인 야만성을 파고들어 현대적인 사회 비판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작품은 원작의 대중적이고 낭만적인 측면을 극대화하여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선사했고, 피터 코스민스키 감독의 작품은 원작의 문학적 깊이와 드라마를 섬세하게 그리고 비교적 충실하게 재현하려 노력했습니다. 반면 안드레아 아놀드 감독의 작품은 원작의 핵심 주제를 과감하게 재해석하여 인종적,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등 기존의 통념을 깨는 독창적인 시도를 통해 원작의 스펙트럼을 혁신적으로 넓혔습니다. 결국 이 모든 영화들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이라는 원작이 지닌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성과 끊임없이 재해석될 수 있는 무한한 예술적 가능성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감독의 예술적 시선, 시대적 배경, 그리고 제작진의 미학적 선택에 따라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작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처절한 비극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시대의 감성과 영화적 기술,
그리고 당대의 사회적 문제의식을 용기 있게 담아냄으로써 폭풍의 언덕은 단순한 고전소설을 넘어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과 깊이 있는 사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영화로 만난 폭풍의 언덕이 여러분께 또 다른 문학적, 영화적 경험의 지평을 열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